여러분은 반나절 만에 1억 달러가 입금된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억 달러! 우리네 작고 귀여운 통장 잔고를 보면 눈앞이 흐려지는 거예요. 부러워서 눈물이 난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이 구역 네임드 바이낸스와 월드와일드셀러 페이스북이 주목하는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는 어디까지나 도화지에 불과하고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비로소 완성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블록체인 핫플 오아시스 위에 그려질 슈퍼루키, 너도 나도 take my money 해달라며 1억 달러를 들고 찾아왔다는 그 거래소, 오아시스 최초의 디파이 덱스 거래소인 유주스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위에 그려질 아름다운 그림일지 아니면 대충 그릴 낙서일지 지금부터 형과 함께 알아보자고요. 고고고. 유주스왑은 오아시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저번 디파이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 되겠죠. 가물가물하다 싶으면 다시 보고 오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유동성, 둘째, 보안성, 셋째, 뱅크런 가능성, 넷째, 해당 거래소만의 특성 정도가 있겠네요. 그게 어디 있는 성인지 김씨인지 박씨인지 모르겠다고요? Don't worry, 형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줄게요. 첫째, 유동성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돈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디파이라는 것이 대출, 보험, 펀드 등의 금융 서비스인데 돈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거래소에 돈이 많이 있다면 왜 많은지, 주인도 없는데 누가 자금을 대는 건지 궁금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치한 돈으로 거래소가 운영되는 것인데 이러한 예금을 디파이 세계에선 TVL, 토탈 밸류 락드라고 부릅니다. 유주스왑의 경우 런칭을 하자마자 반나절 만에 사람들이 1억 달러를 예금했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얻은 겁니다. 그만큼 유망한 거래소로 보인 거겠죠. 그렇게까지 쉽다고요? 형이 계속 설명해 줄게요. 자, 믿고 따라오셈. 둘째, 보안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탈중앙화가 잘 이루어진 덱스 거래소는 해킹의 위험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디파이 영상에서 설명했죠. 하지만 프로그램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손해를 끼치려는 시도는 종종 일어난다고도 말했을 겁니다. 유주스왑의 보안은 팩실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팩실드는 빗썸, 업비트, 후오비 같은 메이저 거래소부터 이오스, 트론, IOST 같은 메이저 프로젝트, 스시스왑, 원스왑 같은 메이저 디파이 등의 블록체인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안성 하나는 기깔나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코린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빗썸, 업비트급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셈이죠. 이미 안전하게 설계된 집에 CCTV도 모자라 경호원까지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셋째, 뱅크런 가능성. 뱅크런이란 무엇이냐? 혹시 뱅크가 런하는 거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정답입니다. 뱅크런이란 은행 자체가 돈을 들고 튈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입 아프게 설명했듯 제대로 된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유주스왑의 경우 특정 지갑 주소를 가지지 않는 탈중앙화 방식이기 때문에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자금이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돈을 들튀하는 일이 애초에 생길 수 없는 모양이다, 이 말씀. 그리고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첫 덱스 거래소다 보니 유주스왑을 주시하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회사들이 페이스북, 바이낸스 뭐 그럴 텐데 뱅크런이 생길 수 있을까요? 형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목숨은 하나인 거예요. 넷째, 거래소 자체의 특성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동성, 보안성, 그리고 뱅크런 가능성은 모두 덱스 거래소들의 공통된 평가사항이었다면 이번엔 유주스왑만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자, 유주스왑은 오아시스 네트워크 상에서 구동된다고 말했죠. 그 말인즉슨 오아시스의 빠른 처리 속도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서로 다른 메인넷을 연결시켜주는 웜홀 브릿지를 제공하여 다른 메인넷을 이용하던 유저에게도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들은 수수료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보통 덱스 거래소에선 유저들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유주스왑에서는 자체 토큰으로 유저들에게 일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물론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수수료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은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주수합은 왜 이런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자, 추측해봅시다. 보통 유동성 제공을 위한 스테이킹을 할 때는 연도별 평균 수익률이 표시되는데요. 막상 스테이킹을 해서 거래상 거래를 했더니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 거래량이 없다고 칠게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이자가 모자라게 될 것이고, 가진 이자를 제공하게 되면 참여율과 유저수가 수직 하락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렇게 되면 거래소 자체의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자체 토큰의 가격 또한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인기 없는 거래상 거래 유저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를 증가시켜 유동성 공급자의 이자를 확보하여 유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거래소 수익을 안정화시켜 유저 수를 유지하면서 웜홀 브릿지를 통해 다른 메인넷 덱스 이용자들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큰 그림까지 그렸다. 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똑똑한 친구죠. 또한 유주수합은 거래소의 유동성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유주수합의 자체 토큰은 한 개의 블록당 50개의 유주수합 토큰을 발행하는데요. 이때 유동성 및 트레이드 마이닝 풀에 37.5개를 배정할 만큼 유동성 유지에 진심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주수합은 프로젝트 팀, 재단, 초기 서포터에게 매 블록마다 토큰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초기 투자자들은 계속 이 토큰을 공짜로 받는 거냐? 늦게 온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냐? 이거 불공평한 구조 아니냐? 싶을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노노!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 성장할 때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내어주죠.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기브앤테이크 법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토큰을 내어주는데요. 유주수합은 다릅니다.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돈은 받았지만 토큰을 줄 상태는 아닌 거라 이 말씀. 즉,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대해 원래 받았어야 할 토큰을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천천히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나 우리 같은 코린이들에게는 오히려 핵 이득인 상황인 겁니다. 만약 초기 투자자가 처음부터 많은 토큰을 쥐고 있다면 토큰 가격 덤핑이나 시세 조작 등의 여지가 있을 텐데. 이들에게 분할 지급을 함으로써 미연의 리스크를 방지한 거죠. 따라서 유주수합 자체 토큰에 대한 안정성도 올라가고 유저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들도 안정적이게 되는 거란 말씀.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 유주수합이란 친구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건가? 싶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입 아프도록 장점만 말했으니까요. 그럼 이 유주수합의 단점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덱스 거래소의 단점이 유동성 확보, 체인 한정적, 법정 화폐 비지원인데 예치금이 1억 달러를 훌쩍 넘었으니 유동성은 문제가 아니고, 체인 한정적인 부분도 웜홀 브릿지로 해결. 계좌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화폐는 지원할 수 없지만 테더나 서클 등의 달러를 대체 가능한 코인을 지원하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너나 우리에게 낯설다, 초면이다, 누구세요 싶은 생소함 정도겠네요. 사실 유주수합은 기존 거래소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출시가 된 블록체인계 신상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단점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용 건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하나 둘 모난 점이 보이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오아시스의 첫 덱스 거래소 유주수합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 자체가 어마어마한 생태계 파괴자인데다가 디파이가 워낙 체인계 핫 이슈다 보니 유주수합 역시 유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런칭 첫날 오아시스 체인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유저가 몰린 걸 보면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슈스가 되어버린 거죠. 향후 로드맵을 보면 2분기에 일드팜인가 거래소 기능 강화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더더더 궁금해집니다. 오아시스와 함께 쭉 성장하는 유주수합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명 컴플리트.